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요즘 전기차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구간을 넘어서 요즘 이제 전기차에 대한 또 이제 두려움, 전기차에 대한 이 포비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벤츠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요런 좀 약간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갖고 자, 요렇게 자, 캐즘보다 무서운 전기차 포비아가 현재 확산되는 부분들, 이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화재는 이 왜 나냐 이거지. 이게 왜 날까?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포스코 그룹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상황, 수급 현황, 요 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요 구독, 날씨도 더운데 자, 우리 짜증내지 말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요거 좋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포스코 그 홀딩스 8월 29일 날 또 배당 2,500원이죠. 2,500원. 주당 2,500원 들어가니까 배당도 좀 잘 받으시고, 주가 안 오를 때는 이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특별 배당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워낙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 먼저 이 최근에 이제 벤츠 EQE 모델에서 이 국내에서 발생한 건데 화재가 났어요.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억짜리 차거든요, 이게. 요거 메르세이드 벤츠 EQE. 저도 이거 진짜 약간 굉장히 좀 땡기긴 하던데, 뭐 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에 두고 있던 차량인데 여기서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벤츠 EQE가 쏘아 올린 전기차 포비아,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보다 더 두려움이 지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벤츠 EQE에 들어갔던 이 배터리가 어디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제조사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당초에는 EQE에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번 사고 차량에는 중국 10위권 배터리 업체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산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국산 K 배터리 아닙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EQE 세단 4개의 모델 중 3개의 모델에서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것이고, 나머지 1개의 모델에서 CATL께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 결국에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여기서 이제 반사 이익을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중국 배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K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럼 K 배터리 역시도 이제 앞으로 이제 화재가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그거는 아니라는 소리. 또 물론 안정성은 더 있겠지만 화재가 또 안 날이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K 배터리 3사는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전류 차단 등을 통해서 이제 열 폭주를 방지하는 이런 이제 K 배터리 3사의 안전 기술에 대한 이런 총력전이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비용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SDI가 가장 비용을 좀 많이 들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응들이 다 있는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상 강화 분리막 SRS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반기에 양산 돌입하는 이제 46 원통형 시리즈의 내부 폭발 에너지
배터리 셀 단위에서 외부로 빠르게 배출해 연쇄 발화 가능성을 방지하는 디렉셔널 벤팅 기술이 적용이 된다. 요게 또 하나가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외장재를 사용해서 외부 충격과 열에 강한 각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해갖고 제품 제작 단계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가스 배출 장치를 적용해서 폭발을 현재 방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이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SK온은 분리막 자체를 지그재그로 엮어서 쌓아 올리는 제트 폴딩 공법으로 양극과 음극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해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3사가 이걸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는 이 전기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또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배터리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즉각 위험도를 판정한 뒤에 이용자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띠디디디 하고 나면 이제 미리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아직 한 건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준비들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배터리 화재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인증제가 이제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셀이나 모듈 단위는 그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좀 빠져 있다. 그거는 이제 한미 FTA로 인한 그런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뭐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좀 안전한 자동차로 인식이 되어야지 이 전기차 포비아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 이거 뭐 무서워 갖고 전기차 사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기술력은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은 앞으로 뭐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안전성에 좀 초점을 맞춰 갖고 지금 투자도 하고 하는데, 중국에는 그냥 무작정 생산하고 막 테슬라도 별로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이건 사담이고, 그러면 대체 왜 이거 전기차 왜 이거 폭발이 계속 일어나냐, 요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터리의 이 화재 원인은요, 이 열폭주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폭주. 배터리 온도가 갑자기 막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런 현상은 이런 고용량, 이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요런 배터리에서 많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면 이 음극 있잖아요. 이 음극에서 시작된 그 반응이 이게 이제 양극으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양극으로 전달이 되고 다시 이제 음극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막 음극에서 뭐 이런 에틸렌 반응도 뭐 가스가 막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제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30도에서 280도 사이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양극에서 갑자기 이런 이제 가스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 이 방출된 산소가 다시 음극으로 가게 되면 이게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발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이 나는 이 메커니즘을 이 뭐 K 배터리 산업에서 뭐 다 인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이게 뭐 원인도 모르고 맨날 터지고 하면 이거는 뭐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응급 표면에 약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좀 알루미늄 코팅을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에틸렌 가스라든지 이런 이제 산소 발생하는 이제 유해 산소 가스 발생을 억제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뭐 이런 서울대 화학부 뭐 이런 데서 막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증폭 루프 차단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캐딜락 전기차에서는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죠. 그게 이제 포스코의 이런 첨단 기술이 다 녹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이 5월 국내 시장에 내놓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리릭은 이 리릭의 그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LG 엔솔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는 이제 포스코 퓨처앤거 쓰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의 다양한 최첨단 소재 기술이 접목된 차량이 바로 리릭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한 양극재, 음극재를 활용을 했고, 차체와 구동 모터 코어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신 철강 소재가 또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대한민국 독자 개발한 이런 신기술이 캐딜락 엠블럼을 달고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주요 완성차 시장을 누비게 된 것이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브랜드가 또 어떤 그 좀 양극재, 어떤 배터리 셀을 또 장착을 하는지, 그 브랜드 가치, 앞으로는 이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결국에는 이 K 배터리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이 공식이 앞으로는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K 배터리는 안전하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국이랑 비교가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리릭 진짜 이 좋은 차인데. 자,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 하이테크가 들어간 차가 바로 이제 캐딜락. 브랜드도 진짜 괜찮은 브랜드죠. 이 리릭.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안전성 향상의 이제 필수 장비인 이 양극재 전자석 탈철기, 요거를 이제 대보 마그네틱으로부터 또 공급을 받아갖고 좀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양극재 이 전자석 탈철기 같은 경우는 리튬 내의 철 성분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할 때 이제 안전성 확보와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보 마그네틱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도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튬 시세도 이걸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리튬 시세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세가 2021년도 3월에 이제 대세 거의 이제 상승 초입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리튬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전방 시장 상황이 약간 캐즘 구간으로 인해 갖고 이제 수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런 공급망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은 재고 이슈로 인해 갖고 굳이 막 서둘러 갖고 이 시장 가격에 막 지불해 가면서 이런 리튬을 막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8, 9월 정도면 리튬이 좀 저점을 잡을 수 있겠느냐? 9월부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제 전방 전기차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상의 이런 재고 상황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당장에 이렇게 유의미한 반등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라는 좀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리튬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관망 포지션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너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에 비해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향후 저는 만약에 해리스가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2차 전지 섹터 쪽은 다시 한번 뭐 붐까지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좀 반등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선이 향후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어 갖고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해리스 vs 트럼프 요 이슈도 우리가 지속해서 좀 추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좀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LG 엔솔 지금 오늘은 6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데 어쨌든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런 양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 SDI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최근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약간 이제 저항 구간에 와 있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이지. 다시 밑에서는 또 매수세가 붙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퓨처엠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은 얘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양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인터내셔널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수급은 워낙 좀 견조하다 보니까 얘는 언제 쏴도 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 대장이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이제 올라와야죠.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좀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현재 쌍바닥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잡아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도 쌍바닥.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좀 상승에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고 이제 실적 악화가 이제 지금 미리 이제 선반영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배열 추세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과감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 전환을 위한 이런 양봉이 하나는 나와줘야 됩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거 올리는 시점은 내일 토요일 날 좀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자, 요 짝대기, 추세에서 일종의 좀 트랩 구간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트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추세를 만약에 다음 주에 좀 회복을 시켜준다, 21선을 좀 안착해준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인데 사실 요거는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밀렸다가 여기서 저점 테스트가 있은 이후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21선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올라갈지 그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하방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일단 1차 회복 이후에 또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좀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되고 좀 중기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낀 이런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들어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최근에 이제 들어왔었죠. 이 기타 법인 창구에서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이 최근에 8324 한 24만 주 정도, 25만 주 정도 이제 매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지금 한 35만 원에서 6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지금 구간은 진짜 이제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 메리트상 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이제 내려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2차 전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은 좀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황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 업황이 바닥을 찍어내는 순간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튬 시세가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완전히 뭐 쳤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앞으로 이제 고가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이런 철강 이익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리튬에 대한 실적이 조금씩 실현이 되는 그 시즌에 주가는 충분한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